이념. 1번.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않거나 갖지 못하는 상태는 무엇입니까? 실업입니다. 2번.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이고 교육기간을 다 합쳐서 모두 몇 년입니까? 12년입니다. 3번. 가짜 이름이나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본인의 이름으로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금융실명제입니다. 4번. 우리나라 정식 국가 명칭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5번. 우리나라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매년 11월에 반드시 치러야 하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6번. 친구나 아는 사람한테 인터넷으로 보내는 편지는 무엇입니까? 이메일입니다. 7번. 3.1절, 광복절 등 각종 기념식에서 부르는 대한민국의 국가는 무엇입니까? 애국가입니다. 8번. 보통 물건을 사려면 마트나 시장에 가는데 집에서도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홈쇼핑 또는 인터넷 쇼핑입니다. 9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아랫집에서 들리는 윗집의 생활소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층간소음입니다. 10번. 자녀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꼭 가야 하는 학교는 어디입니까? 초등학교입니다. 11번. 거주 형태 중 집주인에게 매달 일정한 돈을 내고 집이나 방을 빌려 쓰는 거주 형태는 무엇입니까? 월세입니다. 12번.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만든 사람, 즉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작권입니다. 13번. 아무 때나 돈을 맡기거나 찾을 수 있는 예금은 무엇입니까? 보통예금입니다. 14번. 태극기 모양을 설명해 보세요. 흰색 바탕에 중앙에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에 건곤감리 4궤가 있습니다. 15번. 태극기의 4궤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4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건곤감리입니다. 건은 하늘, 곤은 땅, 감은 물, 리는 불입니다. 16번. 한국을 상징하는 국화는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궁화이며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입니다. 17번.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대왕이 만든 옛날 글은 무엇입니까? 훈민정음입니다. 8번. 전쟁 동안 일본군들을 위해 강제로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19번.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는 무엇입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태극기이며 박용효가 만들었습니다. 20번. 물건을 살 때 현금 없이도 이것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카드 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용카드입니다. 이념 두 번째. 1번. 이민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적을 취득하고 체류 자격을 변경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사회통합 프로그램입니다. 2번.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갔다가 무엇을 받아서 약국에 갑니까? 처방전입니다. 3번. 전화가 와서 경찰이라고 말하고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해서 그 정보를 이용하여 돈과 재산이 다 빼앗기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범죄입니까? 보이스피싱입니다.
4번. 베트남 전쟁 중 뿌리 제초제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고엽제입니다. 5번. 은행에 가지 않고 전화를 이용해서 다른 곳으로 돈을 보내거나 통장에 남은 돈의 액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텔레뱅킹입니다. 6번.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다른 곳으로 돈을 보내거나 통장에 남은 돈의 액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터넷 뱅킹입니다. 7번. 한국의 교육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의무 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합니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그중 최소 중학교 3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8번. 대한민국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은 몇 년입니까? 9년입니다. 9번. 아내와 남편이 모두 직장생활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맞벌이입니다. 10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적혀있는 공적인 문서는 무엇입니까? 등기부 등본입니다. 12번. 애국가의 1절부터 4절까지 거듭은 무엇입니까? 후렴입니다. 13번. 세종대왕 시대에 장영실, 이천, 김조 등이 만든 시간을 알려주는 기구로 해시계라고도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앙부일구입니다. 14번. 조선 세종대왕 시대에 만든 물시계입니다. 물의 흐름에 따라 시간을 알려준 것은 무엇입니까? 자경루입니다. 15번. 마트에 제품을 사러 갈 때 제품의 포장지 위에 날짜를 인쇄해 두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유통기한입니다. 16번. 마트에서 물건을 많이 구매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량 구매 또는 대량 구매입니다. 17번.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물품이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을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원산지입니다. 18번. 임산부의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 관리를 하도록 진료비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 발급하는 카드는 무엇입니까? 국민행복카드입니다. 19번.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바우처를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행복카드입니다. 20번. 불이 난 것을 발견했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 119 소방서입니다. 이념 세 번째. 40번. 공무원의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41번.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게 무보수로 일정기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사회봉사명령입니다. 42번. 옛날에 어른이 된 남자의 머리에 쓰던 의관은 무엇입니까? 갓입니다. 43번. 집주인에게 일정한 기간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기간 동안 집을 빌려서 생활하는 거주 형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전세입니다. 44번. 마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물건을 돌려주고 이미 낸 돈으로 다시 돌려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환불입니다. 45번. 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물건을 돌려주고 다른 것으로 바꿉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환입니다. 46번. 은행에서 돈을 거래하기 위해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통장입니다. 47번. 취업을 위한 면접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회사 등에 제출하는 개인의 신상정보, 학력, 경력 등을 시간순으로 요약 혹은 나열한 문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력서입니다. 48번. 지배를 받던 나라가 그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해방입니다. 49번.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취직하지 못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실업자입니다. 50번. 자격을 인정해주는 증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격증입니다. 51번. 임신한 동안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미리 교육을 시키기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생각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태교입니다. 52번. 정해진 시간에 일을 끝내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퇴근입니다. 53번. 나라를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들의 유해를 모시기 위해 나라에서 만들어 관리하는 묘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립묘지입니다. 54번. 아이가 걸음을 익히기 위하여 타는 기구는 무엇입니까? 보행기입니다. 55번. 어린이집에 가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낮잠 이불 세트, 물병, 숟가락 등입니다. 56번. 파랑과 빨강 태극 모양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뜻이며 박영효가 만들었습니다. 57번. 태극기의 양이 무슨 뜻입니까? 존귀라는 뜻입니다. 58번. 0세부터 8세까지는 무슨 교육이 있습니까? 유아교육입니다. 59번. 물건을 빌리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차용증입니다. 60번. 상대방이 약속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문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계약서입니다. 61번. 방송국을 말해보세요. KBS, MBC, EBS, SBS입니다. 62번. 대한민국의 교육방송국은 무엇입니까? EBS입니다. 63번. 대한민국의 신문사의 이름을 3개 이상 말해보세요.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입니다. 64번. 물건이나 집, 땅 등을 남에게 빌려주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임대입니다. 65번. 애국가의 1절부터 4절까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말해보세요. 앞부분은 다른데 후렴은 똑같습니다. 66번. 바닷물을 막아 물의 양을 조절하여 에너지 발전을 하기 위하여 쌓은 뚝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댐입니다. 67번. 버스만 다닐 수 있도록 허용된 차로는 무엇입니까? 버스 전용 차선입니다. 68번. 집이나 사무실 등 빌렸을 때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는 무엇입니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69번.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전 화면의 모든 연령 7세, 12세, 15세, 19세 등이 표시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송 프로그램 등급 분류에 의한 시청 제한 연령입니다. 70번. 개인 간의 다툼에 관련된 민사사건이나 범죄사건에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에서 그들을 변호해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변호사입니다. 71번.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디로 가서 해결해야 합니까?
층간소음 이웃 사이 센터입니다. 72번. 금융회사의 대출금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갚지 못해 각종 금융거래 시 제재를 받게 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신용불량자입니다. 73번. 국가에서 빈곤층을 대상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74번.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을 미리 많이 사서 모아두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매점매석, 사재기입니다. 애국가의 의미에 대해 말해보세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76번.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사실이나 해설을 널리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종이로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신문입니다. 77번. 다른 사람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생긴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위자료입니다. 78번. 조선시대 때 임금에게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사용했던 신문고는 무엇입니까? 북입니다. 79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몸을 바쳐 일본과 싸운 것을 무슨 운동이라고 합니까? 독립운동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판사. 2층 판결을 내리는 사람. 정치적인 의견이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얻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단체는 무엇입니까? 정당. 2층 정치적인 의견이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단체. 사람들의 돈을 맡아 관리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확나. 예금을 하다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은행입니다. 2층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기관. 예금하다가 어디로?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의 재해 등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소방관. 2층 화재를 진압 사람. 대법원에서 가장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법원장. 2층 대법원에서 가장 높은 직위. 행정부의 2인자로서 대통령을 도와 행정부의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통령 바로 아랫사람은 누구입니까? 확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인데 만약 사망한다면 누가 임시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확라. 대통령을 보좌하여 함께 여러가지 일을 처리하며 대통령이 부재 시 대통령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무총리. 1층 행정부의 2인자로서 누가 임시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 3심 재판은 담당하는 곳이며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는 최고 법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은 무엇입니까? 대법원. 2층 최고법원.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며 4년마다 한 번씩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회의원, 이 진 국민의 대표로서 4년마다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어느 기관입니까? 사회복지회관, 이 진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시설, 국민이 일을 해서 세금을 어디에 냅니까? 세무서, 이 진 세금을 어디에 냅니까? 동네 지역마다 대표하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동네 이장 또는 동장, 이 진 동네 대표 사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 나가 그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과제를 처리하고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외교관, 이 진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 나가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여권을 만들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구청이나 시청 또는 도청, 이 진 여권을 만들려면 어디로?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으며 법무부, 국방부, 교육부 등의 행정각 부처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장관, 이 진 각 부처의 책임자, 민주국가에서 권력을 집중을 막기 위해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삼권 분립, 이 진 권력은 집중을 막기 위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을 분립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가 권력을 어떻게 분리하고 있습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 진 국가 권력을 분립, 민주국가에서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에 따라 재판을 하고 대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기관을 통트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사법부, 이 진 법에 따라 재판, 대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기관을 통트는 국가기관, 우리나라에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의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행정부, 이 진 국가의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 민주국가에서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입법부, 이 진 법률을 제정하는 국가기관,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일자리와 관련된 일입니다. 이 진 고용노동부 담당하는 일, chúc các chị học tập tốt, hiệu quả cao, nhanh có lịch thi, nhanh nhận kết quả học kiếc, nhanh ra bằng, nhanh có chứng minh thư nhân dân và cuối cùng là khỏe mạnh và nhanh kiếm được thật là nhiều tiền. Hẹn chị em một ngày gần nhất vi vu hết tất cả các hệ trái đất.
정부 기구 2번. 21번. 국민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성립된 정부 부처는 무엇입니까? 고용노동부입니다. 22번. 고용노동부의 아래 기관으로 일자리를 구해주고 해결해주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입니다. 23번. 시나 군을 단위로 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과 관련된 일을 맡아 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교육청입니다. 24번. 인적 자원 개발 및 학교 교육 등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교육부입니다. 25번. 대한민국의 경찰 업무를 책임지고 맡아 하는 정부 행정기관은 어디입니까? 경찰청입니다. 26번. 국방 및 안보 등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국방부입니다. 27번.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민 모두의 인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부 부처는 어디입니까? 법무부입니다. 28번.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툼을 해결해주고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법원입니다. 29번. 우리나라의 법원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입니다. 30번.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공무원입니다. 31번. 공무원 선발, 교육 및 행정기관 조직 등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행정안전부입니다. 32번. 행정부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라살림입니다. 33번. 경제정책과 예산, 세제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기획재정부입니다. 34번. 과학기술정책과 정보통신기술 등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35번. 통일 및 남북 대화, 교류 등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통일부입니다. 36번. 국가들 간의 외교 등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외교부입니다. 37번. 중소벤처기업을 보호하고 육성 등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39번. 해양자원개발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부입니다. 40번.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 등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환경부입니다. 41번. 농산, 축산, 식량 등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42번. 국토개발 및 교통, 물류체계 등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국토교통부입니다. 43번. 문화예술 및 체육, 관광 등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44번. 여성, 가족, 아동, 청소년 등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부입니다. 45번. 산업, 통상, 무역, 에너지 등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46번.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 등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입니다. 47번. 시민들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단결하고 시민들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는 무엇입니까? 시민단체입니다. 48번. 국민의 고충 민원 처리와 부패 행위를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은 무엇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49번. 한국의 대통령이 머무는 곳으로 과거부터 임금이 있던 궁궐이 위치했던 곳으로 현재까지 대통령이 나라일을 보는 곳은 어디입니까? 청와대입니다. 50번. 개인 간의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해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비용 지출이 부담스러울 때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익적인 기구는 어디입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51번. 여성 긴급 전화번호는 무엇입니까? 1366입니다. 정부기구 세 번째. 51번. 중앙행정기관의 하나이며 국방부 소속으로 징집, 소집 따위의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병무청입니다. 52번. 국가기관과 국민 사이에 분쟁이 발생 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헌법재판소입니다. 53번. 개인 간의 다툼에 관련된 민사사건이나 범죄사건에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에서 그들을 변호해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변호사입니다. 54번. 이혼, 상속 따위의 가정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을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된 법원입니다. 현재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고 지방법원과 동급의 하급 법원은 무엇입니까? 가정법원입니다. 55번.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비롯한 여타의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국정감사입니다. 56번.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감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헌법기관은 무엇입니까? 감사원입니다. 57번. 법무부 소속으로 검사의 직무인 범죄의 수사 및 공소권의 행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중앙행정기관은 무엇입니까? 검찰청입니다. 58번.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범죄의 의심을 받는 사람, 즉 피의자에게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검사입니다. 59번.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디로 가서 해결해야 합니까? 층간소음 이웃 사이 센터입니다. 60번. 날씨의 상태를 관찰하고 예측하여 일기예보와 같은 정보를 알리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기상청입니다. 61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을 만들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국회입니다. 62번. 책과 자료 등을 많이 모아두고 사람들이 빌려 읽거나 공부를 할 수 있게 마련한 시설은 무엇입니까? 도서관입니다. 63번.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은 무엇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64번. 한국전쟁을 멈추게 했던 휴전협정 당시 남북한은 휴전선으로부터 남북으로부터 각각 2km씩 병력을 배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지역은 무엇입니까? 비무장지대입니다. 65번.
법률이나 정부의 정책이 헌법과 헌법 정신에 비추어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헌법재판소입니다. 66번.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입니다. 67번.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해 혼인신고는 어디에 가서 합니까? 시청, 구청, 군청 등입니다. 68번.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습니다. 그 자격은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45세 이상인 자로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법원장입니다. 69번. 눈이 아프면 어디에 갑니까? 안과입니다. 70번. 남북 간의 교섭 및 연락, 당국 간의 회담 및 협의, 민간 교류 지원, 왕래, 인원 편의, 보장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입니다. 71번. 국회의원이 일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국회의사당입니다. 72번. 방역, 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 시험,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어느 기관입니까? 질병관리청입니다. 73번. 중앙행정기관의 하나이며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내국세의 부과, 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곳은 어디입니까? 국세청입니다. 74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관공서입니다. 75번. 사람들의 돈을 맡아 관리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은행입니다. 76번. 도둑이나 강도를 만났을 때 긴급 전화번호 또는 범죄신고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112번입니다. 77번. 119는 어떤 긴급 전화번호입니까? 불이 났을 때와 구조를 요청할 때 필요한 전화번호입니다. 78번.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79번. 성범죄 신고하는 번호는 몇 번입니까? 112번입니다. 80번. 외국인들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영주권을 얻은 지 3년 지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 중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은 참여 가능합니다.